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마음 졸여본 적 있으신가요?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고 나 자신이 사람을 잘못 봤다는 자책감에 빠지기도 하죠.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겉모습에 쉽게 현혹되곤 합니다. 부드러운 말씨와 온화한 표정을 보면 좋은 사람이라 단정 짓기 쉽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자신의 본색을 감추는데 능숙합니다. 오히려 더 친절하고 따뜻하게 행동하며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아주 작고 사소한 순간에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 느낌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이 주제가 당신의 마음에 위로와 깨달음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는 첫인상이라는 위험한 착각 속에 쉽게 빠져듭니다. 사람을 볼 때 겉모습에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경향이 있죠. 부드러운 말투, 상냥한 미소를 보면 저 사람은 분명 좋은 사람일 거야 라고 쉽게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철학자들은 첫인상이란 종종 편견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외적인 이미지나 화려한 언변에만 집중하고 정작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위기 앞에서 어떤 본색을 드러내는지는 간과하기 쉽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비치고 싶은 마음의 상대를 의심하는 것을 죄책감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설마 그 사람이 그럴 리 없어.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하는 생각이 진실을 외면하게 만들죠. 가장 무서운 사실은 사람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껴도 내가 너무 예민한가? 오해인가? 하며 스스로를 설득하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결국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뒤늦게 후회하곤 하죠. 그때 왜 몰랐을까? 이제는 사람을 제대로 꿰뚫어보는 안목을 길러야 할 때입니다. 거칠애에 속지 않고 행동 속에 숨겨진 본심을 읽는 법. 그 첫걸음은 사람의 본성이 언제 드러나는지 아는 것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편안하고 좋은 상황에서는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누구나 친절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얻기 전까지는 누구나 착한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진짜 본심은 상황이 조금이라도 틀어졌을 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비로소 고개를 듭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감정이 흔들릴 때 통제력을 잃는다. 즉, 아무리 완벽하게 자신을 포장해도 불편한 상황, 당황스러운 순간, 사소한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진짜 성격이 스멀스멀 기어나옵니다. 본성은 꾸며낸 말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반응 속에서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억울할 때, 손해볼 때, 인정받지 못할 때, 그때 나오는 말투, 표정, 태도.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의 몇 가지 본성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권력에 취해 아나무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주 작은 권한이라도 줘보세요. 회의 진행을 맡기거나 단체 채팅방 공지를 올리는 사소한 역할이라도 좋습니다. 그 순간부터 말투가 달라지고 사람이 변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조율할게요. 모든 건 저한테 확인하세요. 그건 제 허락 없이는 안 됩니다.
와 같은 말을 서슴없이 내뱉기 시작하죠. 예전에는 조용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이 리더라도 된 양 군림하려 듭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른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권력놀이에 심취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에서도 이런 모습을 자주 목격합니다. 동호회, 부모 모임, 단톡방 관리자 등 별것도 아닌 역할인데 갑자기 군림하려 들고 말끝마다 자신의 위치를 강조하는 사람. 그건 제가 맡은 일이니까요. 이건 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와 같은 말을 들으면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고 나 자신이 그 사람 아래로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본성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경고했습니다. 작은 권력을 휘두르는 자를 조심하라. 그 안에는 거대한 열등감이 숨어 있다. 작은 권한에 취한 사람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큰 권력을 쥐게 되면 반드시 타인을 짓밟을 것이며 그 대상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될 확률이 높습니다. 처음에는 추진력 있어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숨통을 조여오고 당신을 작아지게 만들 겁니다. 이러한 본성은 절대 나아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약자 앞에서 뻔뻔하게 돌변하는 사람입니다. 강자에게는 깍듯하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고분고분합니다. 그런데 식당 종업원에게는 야, 택배 기사님에게는 거기, 경비원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진짜 무서운 사람은 힘 있는 사람에게 무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힘없는 사람에게만 무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점은 본인이 그것을 무례하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평소의 말투이고 세상을 대하는 태도일 뿐이라고 생각하죠. 이는 단순한 버릇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밑바닥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태도를 권위지향적 공격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자신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복종하고 자신보다 약하다고 판단되면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성향입니다. 이는 본능적인 서열 지향성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높이기 위해 아랫사람을 억압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상대는 존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우위를 확인시켜주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힘없는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예의 바르고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약자 앞에서 태도가 달라진다면 그 사람은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처음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언젠가는 당신도 그 사람의 아랫사람이 될 것이고 무례함의 대상이 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약자를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자기보다 센 사람만 쫓다가 진짜 중요한 관계들을 모두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위가 아니라 옆에서 함께 오래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실수하면 핑계부터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그 후의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실수한 순간, 제가 그 부분을 제대로 못 챙겼네요. 죄송합니다. 제 실수 맞아요. 라고 말합니다. 자존심은 조금 상해도 양심은 살아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릅니다. 아니, 그거 원래 제가 할 일이 아니었는데요. 제가 그때 너무 바빠서 어쩔 수 없었어요. 와 같이 핑계부터 쏟아냅니다. 상황 탓, 남 탓, 타이밍 탓 등
온갖 핑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나는 잘못 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되죠. 이런 사람은 실수보다 자존심이 중요하고 사실보다 체면이 더 중요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투사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심리적 방어 기제죠. 즉, 나는 잘못 없고 세상이 이상한 거야 라며 현실을 왜곡하여 자신을 방어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반복되면 무책임한 사람이 되고 주변 사람들은 점점 지쳐간다는 겁니다.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굴욕이 아니라 인간의 위대함이다. 진짜 강한 사람은 실수 위에 핑계라는 벽을 쌓지 않고 책임 위에 신뢰라는 탑을 쌓는 사람입니다. 실수했을 때 바로 인정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지만 핑계부터 대는 사람은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핑계가 습관이 되면 자신이 진짜 잘못이 없다고 믿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당신이 대신 사과하는 상황이 빈번해질 겁니다. 그때 그 사람도 좀 바빴어요. 원래 그런 스타일이긴 해요. 와 같이 당신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을. 네 번째, 대화가 아닌 독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점심시간에 누군가 다가와 말을 겁니다. 어머, 요즘 어떠세요? 반가운 마음에 뭐 그냥 그래요. 애가 좀 아파서 라고 운을 뗀 것이 실수였습니다. 애가 아파요? 어휴. 우리 애도 예전에 장염 걸렸을 때 말이죠. 그때 병원을 3군데나 돌았거든요.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간호사가 그 순간부터 40분짜리 단독 방송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당신은 그저 안에 어머, 진짜요? 그를 외치는 리액션 로봇이 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꺼낸 어떤 이야기든 결국 그 사람 자신의 이야기로 끝난다는 겁니다. 심지어 당신이 힘들다고 말해도 아휴, 그래도 나는 더 했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말이지 라고 반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존재를 자신의 이야기의 배경 정도로 여기는 본성입니다. 하버드대 심리학과 연구팀은 자기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의 대화 패턴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상대방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지 않고 대화의 중심을 자신에게 고정시키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그들은 상대의 말에 공감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에 반응하지 않고 다시 자신의 이야기로 전환합니다. 이를 대화 탈취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상대의 이야기를 빼앗는 것이죠. 공자는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많이 듣고 적게 말한다. 그리고 덧붙였죠. 자기 말만 하는 이는 스스로를 드러낼 뿐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사람은 당신의 이야기를 들은 척하지만 나중에 기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들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당신은 점점 입을 다물게 됩니다. 말해봤자 또 자기 얘기하겠지. 괜히 내 얘기 꺼냈다가 피곤해지겠네. 와 같은 생각을 하며 관계는 점점 일방향이 됩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의 관심은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줄 관객이 필요한 겁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삶은 누군가의 청중으로만 있기에는 너무나 귀중합니다. 5번째,
타인의 비밀을 쉽게 발설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 얘기 아직 모르는구나. 내가 살짝 말해줄게. 이건 진짜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나만 들은 거야. 와 같이 시작된 이야기는 이미 옆 동네까지 퍼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정보라고 부르며 그 정보를 가졌다는 사실로 자신이 뭔가 우위에 있다는 착각을 하죠. 말끝마다 근데 이건 진짜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아는 사람만 아는 건데, 라고 입으로는 조심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가장 많이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본성은 단순한 수다쟁이가 아닙니다. 신뢰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며 정보를 흘림으로써 우월감을 느끼려는 사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행동을 정보 권력의 행사라고 설명합니다. 즉, 내가 너보다 아는 정보가 많아. 나는 더 우위에 있어. 라는 감정을 느끼기 위해 남의 이야기를 흘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심리 깊숙한 곳에는 불안정한 자기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내세울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보를 가진 사람처럼 행동해서 존재감을 세우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누군가의 비밀을 아무렇지도 않게 당신에게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의 이야기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밀을 쉽게 말하는 자는 진실도 쉽게 왜곡한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단순히 말이 많은 것이 아니라 관계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것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당신은 점점 말을 고르게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혹시 이 얘기도 나중에 퍼지는 건 아닐까? 늘 조심하게 되고 결국 진짜 마음을 숨기게 됩니다. 신뢰는 아낄수록 깊어지고 무겁게 다루는 사람과 함께할 때 오래갑니다. 타인의 비밀을 쉽게 발설하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의 등에 칼을 꽂을 수도 있습니다. 6번째,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표출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가 납니다. 중요한 것은 화를 참느냐가 아니라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못 이겨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말끝마다 짜증을 실어서 상대를 짓누르려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말 대신 침묵, 대답 없이 무시하고 얼음장 같은 분위기로 상대를 질식시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미성숙한 감정 조절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감정에 휘둘려 행동으로 상대를 위협하거나 말을 끊고 존재 자체로 상대를 공격하는 것. 즉, 분노의 방식은 달라도 그 안에 담긴 폭력성은 똑같다는 겁니다. 실제로 감정을 격하게 분출하는 사람보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분노를 표현하는 사람이 주변에 훨씬 더 깊고 오래가는 상처를 남긴다는 심리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리 없는 분노는 상대방의 죄책감과 불안감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났을 때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말은 단순히 말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 전체를 뜻합니다. 화를 참는 것도 능력이지만 화를 다루는 방식은 인격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화를 못 이겨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 그리고 침묵으로 상대를 밀어내는 사람. 그 둘 다 결국 관계를 상처내고 망가뜨립니다. 진짜 괜찮은 사람은 화를 내기 전에 자신의 감정을 먼저 살피고 화를 낼 때조차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습니다.
감정이 고조되었을 때 드러나는 모습이 곧 그 사람의 진짜 얼굴입니다. 7번째, 거절 한 번에 돌변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친절합니다. 말도 예쁘고 말투도 부드럽고 정이 많은 사람 같기도 하죠. 그런데 딱 한 번, 단 한 번만 부탁을 거절해 보세요. 그 사람의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아, 그래, 알겠어.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그 뒤로 연락이 끊기거나 대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갑자기 뾰로통해지거나 평소에 하던 농담조차 싸늘하게 받아칩니다. 됐어. 너 바쁘다며?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하지 뭐. 말은 괜찮다고 해놓고 온몸으로 안 괜찮다고 신호를 보내는 사람. 그것은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계산이 어긋난 겁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호의로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한테 잘해줬으니까 너도 내 부탁을 들어줘야 한다는 거래의 마음이 깔려 있던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조건적 호의라고 부릅니다. 이타적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이 맞지 않으면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들. 이들은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한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바로 관계를 청산하죠. 미국 심리학자 존 바위의 실험에 따르면 그 사람들은 단 한 번의 거절만으로도 상대를 이기적이고 믿을 수 없다고 평가하며 관계를 끊으려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전까지 받았던 호의조차 그때도 억지로 한 거였어 라며 깎아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부 친절의 실체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 옆에 있으면 당신은 늘 조심하게 됩니다. 이번엔 또 뭘 기대할까? 혹시 내가 실망시킨 건 아닐까? 아니요. 실망시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기대한 이익을 주지 못한 것뿐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진짜 인간관계는 상대를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할 때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당신을 하나의 수단으로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부탁을 들어줄 때만 좋은 사람이고 거절하면 태도가 바뀌는 사람. 그것은 감정 조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자체가 목적이 아닌 사람입니다. 사람은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 앞에서는 서운해도 표현을 조심합니다. 관계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사람은 거절 하나에 돌변합니다. 그 순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당신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이 줄 수 있는 유익이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의 진짜 본성이 드러나는 몇 가지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장면들, 작은 말투 하나, 짧은 반응 하나 속에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순간들을 느낀 적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애써 외면하고 모른 척 했죠.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내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자꾸만 내 마음을 의심하고 눌렀습니다. 그렇게 애써 웃고 애써 맞춰주고 애써 참으며 살아온 날들. 그 마음을 누구보다 당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잘 본다는 것은 상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 이제는 괜찮습니다. 사람 때문에 무너졌던 마음, 이제는 사람으로부터 다시 지킬 차례입니다. 잘못된 관계에서 멀어진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내 마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곁에 머물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보약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